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명도소송, 이른바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뭔지 다 아실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도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인도 청구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안한데, 그래도 제가 편의상 명도소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해 하시니까 다 익숙하신 용어니까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이거 대부분 어느 경우에 한다고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한테 세를 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인도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의뢰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보통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10년의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가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부분은 월세를 내지 않아서 월세 미납 때문에 진행되는 명도소송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은 무엇 때문에 찍느냐면요, 명도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거나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 달에는 그래도 이 임차인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한 달만 버티면 그래도 밀린 걸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기타 막 머리도 지끈거리고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소송했는데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결국에는 또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절차까지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꽤 된다던데,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말 그대로 속이 터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은 이미 보증금은 없으셨고요. 그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이미 다 까먹은 상태죠. 한마디로 임차인이. 그리고 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도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실 때, 이렇게 밀렸을 때 요건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증금은 다 밀렸고 이미 이 사람이 보증금 밀렸는데도 한 10번 밀렸어요.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10번 밀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상담을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고 성정이 좀 여려서 이런 것들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러면은 제가 소송을 강권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언만 드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내 재산을 상대방이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대방들이라면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떨까요?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꽉 채워놓고 내 임대인한테 내일 임대료만은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요.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분을 내보내는 게 일단은 우선이에요. 내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걸 내보낼 때까지 명도 소송 기간이라는 것들이, 또 집행 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하시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의뢰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도 어떤 굉장히 서울 번화가에 건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도소송을 결국에는 결심해서 저한테 와서 맡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명도소송만은 안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지인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관리인 같은 걸 두고 그 관리인한테 월급을 주면서 매일매일 거기 가서 월세 같은 거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보고, 또 내는 날에 안 내면 또 가서 좀 독촉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명도소송을 안 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서 심지어 그걸 실행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주머니에 제가 돈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정의 임차인들은. 그래서 빨리 내보내는 게 일단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으시고 관리인을 또 이렇게 선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인과 또 계약을 하시고 그 관리인과 계약에 관해서 또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리인이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또 하시고, 관리인은 어쨌든 나는 일을 안 한 게 아니다, 일을 했는데 얘가 임차인이 안 준 거다, 월 차임을. 그러니까 나는 월급을 받아야 되지, 관리인 월급 가지고도 막 두 분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관리인을 선임해서 내 건물을 관리한다, 그거는 너무 맞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월세를 그 사람이 대신 받아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랑 물 끊을 수 있냐, 그런 거는 여러분 관리실에서 하는 문제죠. 상가나 이런 데서 당연히 관리비를 안 내면 그런 게 끊길 수는 있겠죠. 전기세 안 내고. 근데 이제 그것도 관리비가 체납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통지가 오나요, 여러분? 임대인한테 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금전청구 포함해서 명도소송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물을 끊을 수 있나요? 바로 전기를 끊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에도 좀 황당했던 어떤 요청은, 이런 처지에 처하신 이제 임대인이 저한테 와서 그 전화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을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경고를 한다든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변호사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도 심지어 계셨어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변호사는 이제 소송을 대리하고, 만약에 이제 그 외에서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외에서 합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여러분,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협박한다,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협박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으시고, 그냥 어쨌든 우리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도 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